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는 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면적은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비율은 50.7%, GDP는 51.8%, 일자리는 49.7%가 몰려있고 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집중돼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곳곳이 소멸 위기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 100년 대계 지방 주도 혁신, 균형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시간. 영호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중앙, 영호남 전체가 교류권인 도시, 서울을 포함한 6대 거점 도시 간 상호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도시, 그만큼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가진 과거 한반도 3대 도시 전략적 요충지 대구. 바로 이곳, 대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 지금 살펴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순회 심포지움 첫 번째 대구 편의 그 제목을 대구 혁신과 나무 거대 경제군을 잡았습니다. 자, 대구의 지리상의 재발견 보니까 이건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만 영남의 중앙입지, 영남지방의 딱 중앙에 여기 대구의 북구입니다. 북구, 서변동 칸인데 딱 중앙,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정중앙에 위치하고 여기에 이게 그래서 정중앙에 위치한 배후도시가 배후거점, 배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호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거기 고객이 있고 또 고객이 일로 와서 또 물건을 의료 또 교육 기회를 갖고 또 교육을 베풀고 하는 서로 상호 왕래 교류권을 우리가 배후지라 그러는데요. 이 배후지가 바로 정중앙이니까 이 영남 전체가 하나의 대구의 교류권이 될 수 있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북 거대 경제권을 일으킬 것이냐, 촉진할 것이고 또 육성할 것이냐. 1. 신공항 건설과 공항 경제권 개발. 이거는 우리가 첨단 산업의 반도체의 99%가 항공함을 바로 비행기로 실어서 나릅니다. 컴퓨터의 89%, 의약품의 88, 70%, 무선 통신 스마트폰 85%가 바로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신산업과 같이 짝을 이루고 패키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덕 신공항도 있고 또 저 청주 공항도 있고 또 무관 공항도 이제 활성화돼야 될 건데 예를 들면 대구 신공항 같으면 우리 적기 개항 2030년에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공영 개발로 국가가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공영 개발로 지원하고 있고 국가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 하면 아몰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아몰리스크 이것이 대한민국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몰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관문공항의 시스템이 안정화 스테빌리티입니다. STA 스테빌리티 시스템 안정화가 돼야 되겠다. 그러자면은 내륙에 큰 한반도 제1 내륙 국제관문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바로 대구 광주 달빛 고속화 철도 그걸 따라서 달빛 4대 벨트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서대구부터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이거 전부 인구 소멸 지역이었다가 남원 순창 단양 광주 등 10개 시군을 잇는 4대 벨트를 여기에 이제 고수가 철도 가는데 여기에 산산업벨트, 물류벨트, 관광문화벨트, 역세권 도시벨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장차 이 달빛 고속화 철도가 복선형 달빛 고속철도로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전에 그 신문 났던 거 글로벌 이벤트 유치도 공동 노력해야 되겠다. 2036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전북 전주가 지정되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또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필요하고 2030 아시안 게임도 광주 대구가 공동 유치 노력을 우리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신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의 교두보로서 달빛 철도 및 달빛 성장 밸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에 이런 달빛 내륙 축이 또 생겨나고
여기에 4대 벨트가 신산업 벨트, 동선 이런 식으로 하고 스마트 역세권 도시 벨트 여기 전라선 또 남북 내륙 철도축 가서 여기서 정부 이 정국하는 것은 범정부 차원 또 지자체 같이 전담 기획단 운영하고 또 정책 집행이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원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륙도시 대구의 이제 미래 성장 모델로서 해외의 주요 내륙 아주 성공적인 잘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참고해서 대구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7개 모델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산업이고 두 번째가 공항경제권, 세 번째가 교통물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변공간, 하천 포함해서 문화관광, 기업투자 유치, 그다음에 메가시티 통합발전 이 7개의 모델을 통해서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각 모델의 내용을 좀 더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신공항과 건설과 관련한 공항 경제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 6개 도시 중에서 4개 도시가 신공항을 개발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적인 이제 그 경제권을 적극적으로 형성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왔고요. 또 이제 그 대구가 내륙 도시, 내륙 공항으로서 참고할 만한 이제 이 물류 특화 공항들이 있습니다. 영국과 그다음 중국 보시면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 중에서 뭐 국가적으로 최대의 또는 수위 공항은 아니지만은 어떤 물류, 항공 물류에 아주 특화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신공항이 건설되면 뭐 여객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비견할 수 없을 테니까 대구의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해서 이 물류 항공 뭐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 정비할 때는 아마 서울이 한강이 좀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이제 홍수 방지였기 때문에 과거에 제 방에다 그냥 도로를 만들어 버리고 그 도로와 하천과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 이제 이 도시들을 보시면 그런 단절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고 도시와 하천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이 하나의 큰 조화롭게 균형 있게 전체가 이제 패키지화 되어서 새로운 이제 시가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잠재력 중에 하나가 이런 하천에 있는 하천 수변구역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노후된 도시와 산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좀 넓게 패키지로 묶으면 이런 하천 또는 수변 공간의 부가가치를 지금보다는 훨씬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2 비행장이 이전되면 이제 K2 동천 비행장하고 인근에 있는 금호강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아마 고도전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형 때 안 날 또 일부 구간 보면 전혀 개발 손도 못 댄 그런 하천 수변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넓게 도시 재창조 차원에서 이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하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윤대식 교수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토론은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먼저 4대 광역시 연구원 심포지엄에 저희 창원시정연구원을 대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영학 원장님께서 저희 또 초대 연구원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특별히 또 불러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철도는 또 순환선이 되어야 아주 효과가 크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보면은 과거에 흑자를 낸 노선은 순환선 2호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노선이 흑자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철도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입니다. 근데 유일한 흑자 노선이 2호선 순환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선거 때마다 제안을 하는데 부산하고 창원하고 도시철도 순환선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확대된 의미에서 대구, 광주, 진주, 창원, 부산 이렇게 해서 울산 이렇게 해서 대구까지 순환 광역철도망이 완성이 되면은 수도권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슈퍼벨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를 하고요. 그런 차제에 이런 순환 벨트가 경제 문화 벨트 형성이 되면은 단일 자체 도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산업, 교육 이런 벨트가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벨트가 조금 하루빨리 구축이 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미래 50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은 동서축을 연결한 강화하는, 또 남북권 해안선 벨트를 강화하는 이런 연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들이 하루빨리 완성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서 오늘 이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국토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섭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어디나 어디에 있느냐, 입지가 경쟁력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대도시도 입지가 좋아야 경쟁력이 있는 거고, 중소도시도 그렇고, 또 기업도 전철역이라든지 기차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데 접근성이 좋아야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입지가 좋아야 기업도 들어오고 인재도 떠나지 않는다. 기업, 산업, 첨단 산업 전부 이 입지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항경제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대구 공항경제권인데요. 항공물류 아주 중요하죠. 원장님 그 발표절에도 반도체 산업, 무슨 첨단 산업, 의료 산업 뭐 이런 것들이 한 80~90%가 전부 항공물류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항공기에 일주일에 한두 편만 물류 그 비행기가 떠서, 화물기가 떠서는 되겠습니까? 과거 2000년 초반에 그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노키아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입지해 있어요. 거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노키아가 잘 나갔던 때죠. 그런데 그때 이제 부산에 김해공항에 화물기를 많이 해서 그걸 수출하겠다 하고 부산 거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화물기를 한 편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전체 그 용량이 한 10%나 찰까? 노키아 것밖에 없는 거야. 주변 지역에서 말하자면 경박 단소형 첨단 제품들을 그 화물기에 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생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공항 경제권이 되더라도 주변에 배후에 첨단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야, 그리고 수출할 물량이 있어야 이 공항 경제권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부산연구원의 미래전략팀장으로 계시는 하경준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경준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이 가장 저희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지 않을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날수록 인구 집중의 가속화가 저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의사결정의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1%, 51%, 52%의 수도권 집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비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과의 어떤 경쟁이 가장 계속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발전 정책을 많이 제가 리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균형 발전의 현재 정책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나눠주기식 방식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나눠주기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여러 중앙 정부라든지 좀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설득이라든지 발표 속에서 늘 받았던 느낌이 이 균형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이 균형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눠줄 때와 덜 가진 자가 가진 자에게 균형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이 서로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선배 박사님들이 균형 발전을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 어떤 결론은 아니고요. 어떤 좀 전환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균형 발전 정책, 균형이라는 말을 조금 워딩을 좀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이를 나누는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이를 키우는 전략으로 좀 워딩을 조금 변화해서 저희가 이제 비전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토론자는 황성훈 광주연구원의 AI 정책연구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연구원의 황성웅입니다. 저희가 이 남부경제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항상 균형 발전 정책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크게 나가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산업 육성 전략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가 있지 않았나. 단지 그 20년간의 그 균형 발전 정책에서만의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금의 놓인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성장에 있어서도 비슷한 지금 경로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로 저희가 산업적으로 국가 주도로 성장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서 성공한 산업이 바로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뭐 바이오도 이렇게 육성을 이렇게 한다고 했고, 나노도 했고, 녹색 산업이라고 해서도 했고, 다 국가 주도로 성장 정책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게 눈에 띄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없고, 지역은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그거를 또 유치를 한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뭐 하나씩 뭐 단지도 있고, 뭐 천복 의료 단지도 있고, 뭐 무슨 단지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지역이 살았냐? 이게 놓고 보면 균형 발전 정책과 산업 정책이 이게 같이 연계가 되줘야 되는 그 측면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남부 경제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념화하고 주도를 해 나간다고 할 때, 저는 이게 단지 그 지역 주도의 지역 기반의 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가 하고 있는 산업이 로봇 산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로봇 산업을 지원을 육성을 한다고 할 때, 로봇 산업의 어떤 특정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할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의 기반이라든지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한테 위임을 해서 그 지역이 그 로봇 산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을 조금 더 이렇게 매니징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역량도 키워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가 산업도 이렇게 육성을 해가는 그런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저희가 좀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 지정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김민석 대전 세종연구원의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 김민석입니다. 그 남부거대 경제권하고 그 대구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막 정책들, 모델들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과제하면서 그 되게 성공적인 유치를 한다는 지역을 두 군데를 추천받았습니다. 한 군데가 충북이고요, 한 군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상적청사에 와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도 하고 다 했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원스톱 지원 체제를 통해 가지고 뭐 한 2달 만에 뭐 준공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면서 많은 그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첫 번째 이제 비수도권인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지에 좀 부족이 있고요. 아무리 더 확장을 하려고 해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생적인 그 지역의 신산업, 첨단 산업을 좀 육성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게 그 벤처의 성장과 또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부산연구원장님이신 그 신현성 원장님께서 축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이 금융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 지역의 벤처들은 그 좀 투자처를 찾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죠. 뭐 더군다나 좀 괜찮은 기술을 가진 벤처 같은 경우는 뭐 대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뭐 투자해주세요 안 해도 다 잡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신산업이나 첨단 산업을 좀 자생적인 그 유니콘이나 아니면 중견기업까지 키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책 같은 거에서는 타겟을 기업에 좀 맞춰서 그 기업을 자생적으로 지역의 어떤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좀 연동돼서 좀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일례로 이제 또 제가 대전 세종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그 대전투자금융을 좀 이제 출범시켜 가지고요, 지역의 벤처들을 좀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 제가 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의 그 핵심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그 지역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할 때는 기업을 좀 초점을 두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